아파트에서 샤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왜 복도식 같은 데는 보면은 그 아파트들이 지금 동부간선도로 방음벽에 딱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그 입주자들의 그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걸 우선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거는 지원이 안 되게끔 돼 있다고. 만약에 지원 받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나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례에 나옵니다. 네, 뭐 시나 뭐 그런 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임대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들어가거나 그러면 일반 아파트보다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가 맞나요? 그거 아마도 거기 갖다가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보통 주변 시세의 80% 정도 형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2, 3, 4 아니면 10동에 아니 10동이라든가 뭐 10단지, 11단지 그쪽으로 보면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긴 한데 그거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분한테 해서 들어가면 임대가 좀 싸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는지 그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값이 워낙 이쪽 동네 상계동 쪽에 전세값이 급등을 해서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임대 사업자인지 알고 그거를 얻을 수 있나? 혹시 여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걸 알고 있나? 임대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사업자가 말하는 거예요. 1년에 이제 5% 이상 수익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변에 시세 상승되는 것보다 더 이제 많이는 안 내게 되고, 그다음 그분들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는 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21년도에는 그 상하반기 43개 단지 점검하셨네요. 네, 그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그 여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이런 부과된 사항이 어떠한 겁니까? 점검 결과를 보면 과태료가 9건, 시정명령이 242건, 행정기대 141건, 권고 51건 이렇게 나왔고요. 거기에 또 소규모 공동주택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전부 상하반기 합쳐서 41개 단지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상반기, 하반기 때 시정명령이 127건이 나왔고요. 행정지도가 144건, 이런 식으로 보안 뭐 3건, 4건, 권고 1건 이런 식으로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여쭤본 거는요. 지금 여기 보고한 그 책자에 다 지금 쓰여 있고요. 지금 22년도에 새해를 맞아서 또 그 점검을 하실 텐데 그 매번 점검만 해가지고 이 과태료나 또는 그 시정명령 이런 거를 내리는데 이게 20년도에서 21년도에 점검을 한 결과 그런 것들이 좀 줄고 있는지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또 이 점검을 하지만 줄지 않는다면 매일 그냥 점검만 하는 거지 어떠한 이런 그 일들을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잖아요. 점검으로 인해서 점검을 하니까 다들 조심하고 투명하게 하고 뭐 어떤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승급을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또 시정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 보니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아파트에서 그 주민들 얘기는요 이거예요. 과태료를 그 부과하면 과태료를 이제 내면서 또 밀리면서 내고 뭐 감액되고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이거는 그들이 그 시정명령을 받을 뿐이지 주의해라 이렇게 받을 뿐이지 그 과태료 부과처럼 이렇게 자기의 그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좀 약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뭐 시정명령 한번 받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민들 얘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그 우리가 점검을 해서 그 부과하는 내용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행정 지도 위주로 이렇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구비가 뭐 9,300이니까 거의 12구비 합쳐서 1억의 돈을 이 자문비 법률비로 쓰는 걸 아는데요, 검사비. 그런데 비해서 이게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매해 뭐 점검은 하나, 물론 고충은 압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어떤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이 계속 매해 벌어지고 있는 상세 내역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또 관리 하는 곳이나 관리 서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례를 자꾸 알려서 경각심을 줘서 이렇게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건데요. 뭐 단시간에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금 1월자로 이렇게 인사이동이 나니까 12월이 연말에 사실은 21년도에 이 상세 내역을 점검 실태 조사한 내역을 과장님께 신청했었는데 그만 1월 1일자로 바뀌면서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태우 과장님이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1쪽입니다. 21쪽에 월개역 일대 불법 건축물 정비. 지금 여기에 합의가 다 끝났어요. 지금 합의가 안 끝나고 1단계 소가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수용 재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합의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수용 대결이 아마도 5월 말, 6월 초는 수용 대결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수용 대결 되기 전이라도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강제 집행하는 거로 하실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요 주변에 월계역 주변 주민들은 이게 언제 다 해결이 되냐 이거를 자꾸 요구를 하는데 12월까지 하겠다 한 게 또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올해 연초에도 뵈니까 이게 언제 해결되냐 이 결론적으로 묻는데 지금 합의가 지금 안 돼서 그렇다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저희 계획은 올 연말까지. 올 연말? 네,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또 1년이 넘어가네요. 아무튼 좀 빠른 시간에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경철 의원입니다. 월계역 일대 불법 건축물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16개죠. 거기가 주로 예, 당 노점상들이잖아요. 과일도 파는. 11개소가 남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2억 5천에 포함된 겁니까? 합의금이.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도로 폭은 충분한데 그 불법 건축물 때문에 일방통행으로밖에 지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철거가 다 되면 그 밑에 보면 철거 후 이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른 또 시설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일방 통행을 해제하고 쌍방 통행을 할 것입니까? 일단 거기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금 철거하는 부분으로 보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친화적이라고 그러고 저희가 표현하는 건 보도를 조성하면서 녹지 공간을 일부 조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 그 녹지 공간보다도 제 본위원의 생각은 친화적인 녹지 공간보다도 차라리 그 녹지 공간이 없더라도 현재 일방 통행이 돼 있는 그 도로를 쌍방 통행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지역 주민에게 이용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거기가 월계역 담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번 출구 지나서 여기서부터 1번 출구까지가 1번이고
여기 현대 아파트에서 저쪽 그 광운대 쪽과 광운대에서 이 철검을 지나는 길은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건축물이 있는 데는 지금 쌍방통행이에요? 네. 아 그래요? 차량이요? 내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네. 그래요. 그분들하고의 그 보상 협의 과정에서 불상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죠, 그죠? 네. 그리고 벌써 이제 또 1년이 또 넘어갔는데 여기 10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금년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꼭 지평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경훈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비 변경된 사업, 신규 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중계분동 104마을 주택재개발 준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준비 사업으로 2009년 준비구역으로 최종 결정되어 2021년 3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된 사업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총 31개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사전조사, 안전진단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현재 3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4월부터 진행 중인 노후공동주택 재건축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은 올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진경훈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이미 선정이 되었잖아요. 네.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현상, 이 광주에 사건이 난 걸 보고 지금 그걸 시공사를 바꿔달라는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에서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건 종료의 권한입니다. 네. 이게 민간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에서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산이 시공사로 했다가 지금 그 사고를 보고 연이어 지금 두 번째 큰 사고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어제 그저께 우리 본회의 시작하던 날 그 전날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요. 남양주 쪽에 현산에서 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제 다 취소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다가 협상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현수막이 현대산업은 나가라 썼다가 그 조합원들에게 일체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합원들은 어쨌든 돈을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일반 임대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은 그 더 많은 돈을 들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마 나름의 그 시위를 하거나 만약에 바꾸겠다는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양가가 일반인에게는 더 높아지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더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와서 이제 이분들 우리 본회의 때도 와서 우리 얘기를 하고 하던데 우리 얘기를 듣고 하던데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제 얘기가 속기록 보고 또 나한테 떼거지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 와서 할 일은 아니지만 좀 잘 해서 좀 돌아가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조합원들이 그 시공사들을 선택했지만 자기들도 어떤 혜택이 있으니까 그거를 시공사를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거를 불리하다고 해서 지금 구청에 와서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분양을 할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또
현산이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하지 않을까 사실 그거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것은 조합원들 여러 사람들을 생각이 다 다르니까 총회에서 그걸 현명하게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조정되고 총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는데요. 광운대 역세권에도 현대산업개발에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뭐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기획재정국 공부이긴 하지만 여기 그 강원도 역세권과 사업 방식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민간 재개발이죠. 민간 네네. 재개발이라서 이제 토지등 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저기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와 사전기획을 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현대산업개발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광운대 역세권을 현대산업개발이 맡으면서 그 동진아파트나 거기 월계 일동 거기 그곳 그 재개발하는 도시 재개발하는 곳 다 현대산업개발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뉴스에는 계속 그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앞으로 66개 사업을 이제 일단 전면 중지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한번 우리는 지금 강원도 역세권이 일단 그 현대산업개발이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변동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7쪽에 이 재건축 정비계획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여기 이제 안전진단을 통한 신규 재건축 사업 추진에서 그 태릉 5성 아파트가 이 몇 등급이어야지 통과가 돼요? D등급인가요? 의뢰를 했어. 거기서 점수가 30점에서 55점까지 나오면 그 사이가 나오면 조건부 재건축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걸 초과하게 되면은 못하게 됩니다. 저볼 거는 태릉 5성이 10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재요청을 해놨거든요. 여기 태릉 5성에 그 18쪽에 보면 네. 그러면 지금 C등급을 받은 사람이 몇 개월 만에 재요청하면 D등급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태릉 5성은 굉장히 원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재요청 되면 등급이 그 사이에 바뀌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재요청하면 바꿔져요? 재요청을 언제 이후에 하라 이런 그 규정은 없지만 네.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기준이 완화되리라 기대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네. 뭐 한 몇 년 지나서 재요청하면 그 사이에 또 흘렀으니까 등급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재가차 해갖고 그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재요청을 해놨길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조하고 21쪽이 지금 청년주택 관련된 건데요. 지금 올해는 둘 다 시공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저쪽 노일초등학교는 지금 해체 작업은 다 끝나고 지금 가림막까지 쳐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 지금 단체방에서는 지금도 그 안전 신호수의 설치 문제라든가 그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안전 지도가 너무 미흡하다는 불만을 수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한 거를 좀 잘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7단지 쪽에 있는 그 청년주택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들은 바가 없어서 여기에 나와 있길래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학부모님, 그다음 교육청, 저희 노원과 긴밀하게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수가 왜 거기는 왜 한 명만 서 있는지 거기 2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한 명만 있다고 계속 그런 얘기가 올라와요 톡방에. 위원님께서 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도시에 예. 여자분 2분이 계셨습니다. 앞에서요? 큰 길변, 예. 큰 길변에 그 여자분 2분이 옷 입고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 시간대는요? 어제가 아니고 그제 3시입니다. 3시쯤. 오후 3시네요. 네. 그때는 거의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은 지금 방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왕래가 좀 덜한데
이제 계약하고 나면은 그때가 더 문제죠. 네. 그리고요, 저 690번지는 지금 어떻게 예전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청년주택이? 네. 그때 이제 서울시의 청년주택 그립이 부당하다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네. 그게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형편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2층하고 3층 부분을 기부 체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예. 그렇게 하고 공사가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위가 가려질 수 있는 그 7단지 쪽도 이쪽 719동부터 18동, 21동까지 예 그분들하고 그 주변에 연립 아파트들 또 비콘 아파트 그쪽의 주변들의 그 주민들한테는 많은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문의가 옵니다. 언제 공사하는데 왜 아무런 뭐가 없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오고 있으니까 한번 어떤 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할지 그것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공사 시작하거나 할 때 그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사 표지판을 부착하고 네.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락산역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디자인 폼을 끄트머리게 수락 현대 아파트 옆에 그 낙지집 그 자리에 지금 사회주택이라고 짓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7층짜리 거기를 짓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에 민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구청 민원 거기 게시판에도 거기 안전에 대한 또 소음에 대한 또 미세먼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사람이 왔더라고요. 우리 의회에도 그게 올라와 있어요. 게시판에. 그러니까 그 공사함에 있어서 그 어차피 건축 허가를 구청에서 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 기간 동안에 안전 사고 없이 사람들이 구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그 역세권 청년주택들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사실 인허가만 이 서울시에서 나가고 여기서는 뭐 동의 절차인가요? 동의도 없습니다. 예, 1000제곱미터 이상은 서울시에서 사전 검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해서 고시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노원구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와서 주민들과 갈등이 많아서 사전 검토를 할 때 자치구도 참석하게 해달라. 그리고 자치구에 있는 시의원도 참석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뭐 어떤 공산주의도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구의 어떤 개별적인 사정은 확인도 않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지역하고 융합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 돼요. 지금 공릉동 그 연세사랑병원 옆에 청년주택도 지금 완공이 돼가지만 주변 민원이 엄청나게 많고 또 입주자들은 입주자들대로 뭐 거의 입주 날짜 돼서 가봤더니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청소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게 어떤 뭐 정부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어떤 이게 잘못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하거나 어떤 그 규제를 넣을 수 있는 법령을 만들든지 어떤 이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공릉동에도 청년주택 하나 완성돼 가는데 거기에 대한 뭐 뒤에 전봇대 민원부터 시작해서 앞에 뭐 이런 시설 민원이 한두 개가 아니고 뭐 구의회로까지도 민원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기 거의 여기에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는데 뭐 더 이상 무슨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그런 부분들 어차피 공사하면서 그분 현장 부장들하고 조율을 해서라도 그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릉동 대명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우리 또 구에 뭐 기부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 소규모 재건축이다 보니 예.
이게 소규모 재건축은 뭐 200세대 이하거나 10,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하는데 그게 이제 소규모 재건축의 특례가 기부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는 그냥 그대로 지어서 분양만 네. 하는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